나 못 나눠줘 이렇게 하니까 왜 엄마 집을 네 혼자 가지냐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법원이 유류분 반환하라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하지만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푸른 날 채널의 최동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해서 오빠와 여동생 사이에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툼이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좀 가슴 아픈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 짓는 부모님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지은 이제 농사를 지었던 논과 그다음에 집 이렇게 이제 재산이 있었는데 논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집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부 사이에 자녀로 오빠와 이제 여동생, 이제 남매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번 사건은 이 남매 사이에 벌어진 상속 분쟁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남긴 상속 재산은 아버님 명의로 된 논, 아까 말씀드린 논, 그게 유일한 재산이었거든요. 논을 누가 상속받을 것인가 라고 이제 상속인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겠죠. 상속인은 이제 돌아가신 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이 남매의 어머니와 이 남매 총 3명이 상속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럼 법정 상속분대로 나눌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어머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 논을 그냥 장남인 오빠 앞으로 그냥 주자, 단독 명의로 해주자. 대신에 이제 그 여동생 딸한테는 엄마가 갖고 있는 집을 증여하마. 그래서 뭐 부모 재산을 하나씩 각각 나눠 갖는 셈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딸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돼서 결국 이제 아버님 명의의 논은 장남이 전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작성이 되고 등기까지 이제 마쳐졌죠. 그걸로 끝났으면 좋은데, 물론 이제 그 어머님은 약속대로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을 딸 명의로 이제 증여를 해줬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생겼어요.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이제 어머님 명의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은 하나도 없잖아요. 뭐 그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 명의 논은 아들이 가져가고 엄마 명의 집은 딸이 갖고 간다 이렇게 합의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뭐 상속재산이 더 이상 없죠. 어머님 명의로는. 그런데 이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나니까 이제 오빠가 여동생한테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 집을 네 혼자 가지냐, 뭐 나눠야지 왜 너 혼자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동생이 황당한 거죠. 아니 무슨 소리야, 아빠 너는 오빠가 갖고 대신에 내가 엄마 집 갖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오빠가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말 말고 집 절반 내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이, 이 여동생 입장에서는 이제 그럴 수 없죠. 아니 무슨 소리야, 뭐 논도 오빠가 다 갖고 갔는데 왜 집을 내가 나눠줘야 돼? 나 못 나눠줘 이렇게 하니까 오빠가 소송을 냈어요.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겠죠. 상속재산이 없기 때문에 상속재산 분할 소송은 할 수 없고, 다만 이제 자기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해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낸 거예요. 그런데 딸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아니 다 약속해놓고 내가 받아갔는데 하나씩 나눠 가졌는데 내가 왜 유류분을 반환해야 되냐, 그럴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빠의 주장은 다른 거예요. 아니 뭐 내가 논을 받은 거는 내가 아버지한테 받았지, 내가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 아니다. 지금 엄마 상속 문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왜 아버지 얘기하냐. 논 얘기는 하지 말아라. 그건 아버지하고 나의 상속 문제일 뿐이고 엄마가 나한테 상속해 준 거 아니지 않느냐. 어쨌든 엄마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집에 대해서 내가 유류분 침해 받았으니까 내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딸 생각은 그랬어요. 아니 저런 억지가 어딨어, 저렇게 해도 어차피 판결에서 못 이겨, 소송해도 못 이겨 이렇게 생각했는데 법원이 유류분 반환하라고 판결을 해버린 거예요. 법리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오빠 쪽에서 주장한 법리를 법원이 받아들인 거죠. 오빠 쪽 주장은 뭐냐면 자기가 아버지한테서 이 논을 상속받은 건 맞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거를 엄마한테서 상속받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망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이렇게 증여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특별수익이라고 하는데, 어머님은 딸한테 집을 생전에 증여를 했잖아요. 그럼 딸은 특별수익을 한 건 맞아요. 하지만 이제 오빠도 특별수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특별수익을 했다면 그만큼 이제 상속을 미리 받아간 것이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가 없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쟁점은 그거였어요.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논,
널 오빠가 받아간 것이 특별 수익이냐 아니냐, 그게 문제였거든요. 딸 입장에서는 오빠도 받아간 거다 라고 했는데 오빠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엄마한테 증여받은 적이 없다, 아버지한테 직접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썼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제 아버지 명의 노는 전부 장남한테 다 준다 이렇게 돼 있고 도장을 다 찍어줬죠. 그런데 우리 법에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재산을 받아갔을 때는 소구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소구표는 처음부터 그냥 돌아가신 아버지한테서 아들로 직접 상속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딸 주장은 그거죠. 이제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논이 일단 상속인들이 3명 있으니까 3명한테 각자 갔다가 어머님도 이제 자기 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지분을 이제 아들한테 준 거다. 그 지분 줬으니까 그거 증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물론 이제 딸도 자기 지분을 다 포기하고 아들한테 줬으니까, 그 오빠한테 줬으니까 결국은 어머님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고 아들한테 다 몰아준 거 아니냐, 그건 엄마가 준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엄마가 준 게 아니고 이거는 소구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냥 아들한테 직접 준 거다, 엄마가 준 건 아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제 딸은 이제 억울한 거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아니 이걸 집을 유류분 반환 청구 해가지고 나눌 줄 알았더라면 이 딸이 돈을 오빠한테 다 주는 걸로 합의를 해줬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합의를 해줬겠어요? 다 사전에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한 건데, 근데 실질을 따져봤을 때는 이걸 유류분을 주면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법리적으로 딱딱 따져봤을 때 그냥 소구표가 있기 때문에 엄마가 준 게 아니다, 그건 아빠가 준 거니까 어머니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죠. 하지만 대법원은 조금 다르게 봤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쓰면서 이 엄마와 딸이 자기들 상속 지분을 다 포기하고 전부 이제 아들한테 상속시켜주는 걸로 했잖아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 어머님이 자기 상속 지분을 아들한테 증여해 준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1심, 2심은 형식적으로만 법리를 따졌거든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결국 아들은 엄마한테서 이제 지분을 받아갔고 그게 사전 증여 받은 것이고 특별 수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 받은 건 없다. 그래서 유류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겁니다. 특별 수익이라고 해서 좀 이제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어요. 어렵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사전 증여 받아간 게 있느냐, 미리 상속 개념으로 좀 받아간 게 있으면은 그거는 상속 이미 받은 걸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 유류분 침해나 이런 거 계산할 때 빼자, 그런 뜻이거든요. 과거에 뭐 증여를 누가 얼마 받았는지 전혀 따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재산만 가지고 유류분 침해냐 아니냐 따지면 억울하다는 거죠. 오빠가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뭐 오빠가 평소에 뭐 재산에, 부모님 재산에 한 90%를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10% 남아있는 재산을 이제 나눠야 되는데 과거에 오빠가 받아갔던 90% 재산을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 분할할 때나 유류분 반환 청구할 때 아무것도 못 받은 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미리 받아간 재산은 특별 수익한 걸로 봐서 전체적으로 이 계산할 때 포함시켜야 된다, 그런 논리인 거예요. 뭐 크게 어렵진 않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합시다라고 합의 다 했는데 나중에 다른 소리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근거를 남기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도움이 되겠죠. 이번 사건에서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썼지만 이 논을 뭐 아버지 논을 뭐 아들한테만 다 주는 걸로 한다 이렇게만 썼지, 그 대신 요 대가로 이제 엄마가 갖고 있는 집은 딸한테 준다, 요게 고려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경이 있으면 그런 것들까지 다 기재를 해서 기록에 남겨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딴말하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제 약속을 어기고 오빠가 좀 욕심을 부려서 상속재산을 반환하라, 유류분 반환 청구를 했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있는 그런 분들께는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